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젯밤 10시에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로 막을 내리면서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고 황정근은 얘기했습니다. 윤리위원장 황정근. 그러나 그 말을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말고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실제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김재원이 태영호가 무슨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황정근은, 윤리위원장 황정근은 탄핵 변호사라는 별명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한번 황정근을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윤리위원장이 된 사람이 이토록 형편없는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합니다. 당원들의 선거로 뽑힌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정치 생명을 끊어놓듯이 김재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자퇴를 한 태영호는 3개월. 이게 뭡니까?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저께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에게 징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정당이 뭐 징계 처분을 확정했으니까 그 오야 마음대로, 징계위원회 마음대로 했겠죠. 그거 다 당이 다 내통해서 한 것일 것이고, 그러니 뭐 다 들어보는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재원 공천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는 그렇게도 이 새 정부를 세우려고 굉장히 음적양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정치인의 생명인 국회 공천도 못 받고 물 건너갔습니다. 태영호는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참 비굴하다는 느낌을 아마 태영호는 갖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광훈 천하통일 발언,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였을까요? 자, 미국에 가서 정광훈 거기 다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광훈 목사는 다들 아니까 이렇게 띄워준다고 한번 정광훈이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 한마디가 그렇게 비위가 거슬렸습니까? 예? 황정근 씨, 그렇게 비위가 거슬렸습니까? 예? 그렇게 비위가 거슬렸습니까? 그 사실을 아시나요? 2019년도 10월 3일 개천절 날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로 최초로 그 많은 인구, 폭발적인 100만이 넘는 서울역까지 가득 메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운집한 거기에 그 모임을 다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임이 되도록 주도를 하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정광훈입니다. 뭐 그거 외에는 저는 모릅니다. 예. 그때 국민들이 다 모였잖아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겁니다. 광화문에 처음 그렇게 인파가 많은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정권 교체를 계속 품어댄 겁니다. 정권 교체. 그때들 그 자리에는 김기현 대표도 나왔을 것이고, 홍준표도 나와서 기염을 토했을 것이고, 김문수도 나왔을 것이고, 모든 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김재원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저 미국 가가지고, 여기, 정광훈 목사가 천하통일했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비위장이 어긋났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정당이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갔다면 국민의힘 그게 정당입니까? 그게? 여권 정당입니까? 그렇게 허약합니까? 홍준표 말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날아갑니까? 홍준표가 그랬죠. 김재원 날려라. 정광훈도 날려라. 홍준표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김기현 새로 된 신임 대표를 그렇게 흔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그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에 대해서는 묘한 게 있는데 첫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대표로부터 이 김재원 위원이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위원은 납죽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1개월 동안 근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언론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군데 다 찾아다니면서 빌로 다녔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정치 생명을 싹둑 잘라버려요? 1년간 당원권 정지? 아니, 그렇게 인정머리들이 없습니까? 그리고 처벌도 말이죠. 일단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되자마자 신임 수석 최고위원을 갖다가 그저 그냥 공격을 하고 잘못됐다 하고 납죽 엎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중하겠습니다. 바로 1개월간 하고 자기가 또 이 광주도 찾아가고 제주도도 찾아가서 그렇게 곤혹스럽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또다시 징벌 안 돼 너는. 황정근 씨, 당신이 윤리위원장이 아니라 당신은 포도대장이야. 앞으로 당신은 윤리란 말을 붙이지 마. 에틱스라는 것은 그런 게 에틱스가 아니야. 아무리 정치적으로 뭘 해석하고 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야비하게 그럴 수가 있나. 정치의 문은 열어줘야지 정치인한테.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아니 또 1차 경고를 해서 경고를 듣고 온 처벌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윤리위원회에서만 해결 안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당대표가 경고를 줬으면은 그거는 처벌인데 두 번째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당원들이 뽑은 수석 최고위원인데 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당원들이 뽑았는데 김기현 대표하고 같이 뽑혔다니까. 그날 뽑혔는데 어떻게 태영호 의원과 그 둘이를 갖다가 딱 붙잡았습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이 꼭 잘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갖다가 하는데 치명상을 받도록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 두 사람 말은 다 맞았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황정근이가 4.3 사건을 어떤 걸로 보고 있습니까? 5.18을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변호사입니까? 판사 출신입니까? 역사인식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광훈 천하통일 발언 등 이딴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래가지고 아예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다 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또 녹취록 유출로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태영호 의원은 그 역사인식이라는 문제를 싹 뺐는데 이거는 녹취록 문제인 것 같아요. 녹취록 유출은 잘못됐죠. 네. 막 그거 녹취록 유출 때문에 3개월 당원권 정지 자퇴함과 동시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최고위원을 당원들에게 권리당원들로부터 최고위원이 돼서 영예의 어떤 마음을 갖기도 익히도 전에 한 달 만에 그냥 3월 달에 됐으니까 실제로 시작한 거는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나섭니다. 그대로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까? 두 사람을 갖다 아예 박살을 내버렸습니까? 그래도 최태영 의원은 정말 불면의 밤을 많이 새웠을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태영 의원. 그 참 보좌진들 중에 그 녹취를 할 이 녹음할 정도 되면 그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죠. 남 대화하는데 그것도 윗상관을 갖다가 녹취해가지고 약점을 붙잡아가지고 폭로하려고 한다는 이런 이런 녹음풍 참 나쁜 겁니다, 이게. 예.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여의 당사에서 윤리회의를 마친 뒤에 브리핑을 열고 김채원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 네, 정강정책하고 그 사람 발언하고 뭐가 정강정책에 어긋났습니까? 뭐가 어긋났어요? 그 사람은 5.18 그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다 하는 개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게 뭘 잘못했죠?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 없는 발언. 뭐가 품격이 없습니까? 또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게 또 뭡니까? 무슨 국민통합을 저해했습니까?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앞으로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당신이 뭐 그렇게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이렇게 싹둑 자를 수 있는 인간적 품격과 품성과 당에 대한 이런 정강정책에 아주 맞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재판하는 데입니까? 윤리위원회가? 예? 그러면 윤리위원이라고 하지 말고 징계위원 내지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당재판소, 재판장, 황정근 이렇게 말이죠.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저는 그 말 듣고 웃었는데요. 사실상 웃었는데 그 조크로서 아니 그만큼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9년 10월 3일 날 대한민국의 그 당시는 정권 교체에 그 깊은 바람이 불어서 그 깊은 바람 속에 그걸 막 목을 놓아 외치고 그 리더를 했다는 것. 그렇게 한번 말해 주는 게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들, 선교사 목사 또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정광훈 목사가 잘 알고 간 그 자리에서 말이죠. 예? 그렇게 한 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게 뭐 품격이고 무슨 뭐 통합에 뭐 이해가 됩니까? 역사는 도도히 흐릅니다. 역사의 인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 의견조차도 표현 못 합니까? 또 4.3은 격이 낮다. 격이 낮다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기념식보다 3.1절 기념 그런 기념식보다 격이 좀 낮다. 아니 그거 왜 그걸 말 못합니까? 그 4.3이 뭡니까? 대한민국에 항정한 빨치산 반란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죽은 학살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찰, 군인, 치안에 국가 제주도 치안에 노력했던 사람들을 먼저 빨치산 폭도들이 나와가지고 죽창 들고 그 가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인 사건 아닙니까? 예? 누가 먼저 가해자입니까? 빨치산들이 가해자 아니에요. 추모를 해야 될 사람이 대상이 빨치산이 아니고 군경들입니다. 군경들, 공무원들, 그때 양민들, 학살당한 양민들. 그렇다면 그분들을 추모하는 추모일이죠. 추모기념일. 그게 무슨 일반 대기념이라고 격이 같습니까? 같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뭐 그걸 얘기한 걸 가지고 그게 뭘 잘못됐다는 겁니까? 또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에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서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의 모두 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발언이 잘못 녹음돼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관리감독 책임을 해서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 징계 배경.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태영호 의원은 이런 실수를 한 거죠? 이 실수에 대해서 이건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고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녹음한 자가 아주 나쁜 자입니다. 잘못 처신했다. 예. 이 부분은 태영호 의원의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역사 인식의 부분, 4.3에 대한 태영호 의원의 부분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황정근 위원장은 아주 딱 2개만 뽑았네요. 예. 예, 딱 2개만 뽑았어요. 아주 이런 녹음 부분하고 처음에는 뭐 징계 사유가 4.3 뭐 이라고 하더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건 청와대 이진복 정무수석 공천 거론하면서 대일 정책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발언하는 것은 설령 했다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태영호 의원이 잘못이 있지만 그 외 부분, 역사의 부분, 역사 인식의 부분은 태영호 의원이 맞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태영호 의원은 약한 징계를 3개월 받았다니까 그거는 뭐 별 의의가 없지만 이의가 없지만 이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표독하고 가혹했다. 이런 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은 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왜? 녹음이 돼 버렸기 때문에. 또 이런 걸 갖다가 녹음하는 자들이 참 야비한 자들이죠. 자기의 상관 또 뭐 상사 또는 그것을 어떤 특정한 잘못이 없이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발표를 해버리는 거. 이게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윤리가.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서 촉발됐다는 주장은 법률 취지에 뭘 반합니까? 그게 뭘 법률 취지에 반합니까? 역사 사건 한번 보세요. 그건 누가 지령을 한 겁니까? 그 당시에 북한의 수장이 누굽니까? 김일성 아닙니까? 그것도 국민 통합에 제외됐다. 징계를 받을 부분은 이 청와대를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유포를 했다. 이거는 막 거짓을 갖다가 얘기해서 막 거기서 그 안에서 그 의원실 안에서 보좌진들에게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잘못이죠. 진실과 어긋난 행위를 한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다른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황정근 윤리위원회 결정으로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정치인의 생명은 정치 생명입니다. 그러나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징계 수위도 낮아져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잘 돼서 황 위원장은 공천을 잘 받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분은 필요합니다. 이 태영호 의원 같은 분은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와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그를 격려하고 이 자유의 표상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다른 영역의 견해가 있습니다. 네. 여하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을 시켜서 정치 생명을 잘라버린 것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가혹한 판단, 판사로서의 자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고 정당의 자질로서는 없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윤리위원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가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승민은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 밖에서도 매일 1주년에 대통령 취임하는 1주년 됐는데도 대통령을 형편없이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할 정도로 우리가 들어도 화가 나서 못 견딜 정도로 비판하고 있는 유승민은 왜 가만 놔둡니까? 이유가 뭡니까? 형평성이 없습니까? 징계위원회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준석 패거리들은 무섭습니까? 거기는 패거리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겠습니까?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어저께 유승민이가 한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여태까지 한 발언들을 모아보십시오. 이거는 민주당보다 더한 비판, 민주당 대변인보다 더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